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입니다. 제가 실버 했더니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그 퇴소 어르신이 왜 생길까요? 저의 경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센터에서 이용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냥 통보죠. 내일부터 저희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어떻게 좀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좀 하고 그만두시면은 정말 다행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퇴소하시게 되는 어르신들의 특징에 이제 순위를 좀 한번 매겨봤어요. 먼저 이제 가장 1위가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자리의 불만족으로 인해 옆 사람과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대망의 1위 바로 자리 싸움입니다. 아마 센터장님들이나 선생님들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주간보센터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해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고 오해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또 2위. 송영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자리예요. 자리. 왜 나는 맨날 뒤에만 앉혀? 앞에만 앉혀달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만. 일단 그 승합차는 승차감이 좀 떨어지고 높고 해서 올락내리락 하실 때에 어려움이 따르시죠. 그리고 사실 제일 먼저 타신 어르신은 뒤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왜 난 맨날 뒤에만 보내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송영에 대한 불만족. 아니면 멀어서 이런 경우. 그만두시게 되죠. 또 3위. 다른 자녀분 댁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또 그만두시게 되죠. 4위. 상급 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양원을 가시는 거죠. 저희 또 한 분 요양원 가신다고 곧 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또 요양원을 덥숙 차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끼리 뭐 식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센터에 뭐 불만족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더러는 있어요. 뭐 반찬이 맛이 없다는 등 그리고 뭐 뭔가가 뭐 또 무슨 어떤 자리가 또 이렇게 저 사람만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앉혀줘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라던가. 근데 제가 겪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문제의 싹을 자르면은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놓친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됐어요. 겪게 됐습니다. 저희 보호자분 중에 31일인데 평소 때와 다르게 모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러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길래 저희가 먼저 저희는 이제 마당에 주차장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이 보호자님이 이 어르신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르신이 이제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디 멀리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보호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치를 챘어요. 이제 그만두시려나 보다. 그리고 저랑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시길래 이제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점에 불만족이
있으셔서 그러시냐, 솔직히 말씀 좀 해달라, 저희가 참고하게. 그랬더니 저희가 몇 번에 약 2번 정도 기저귀를 보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강한 겁으로 인해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못 만지게 하거나 뭐 화장실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저희는 관리 안 된 채로 댁으로 보내드렸고, 그거를 본 보호자님은 좋아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가 실수했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면 잘 하시고 계셨고, 약간의 이제 소화기 계통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하셨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봤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놓친 거죠. 제가라도 봤어야 되는데, 봐드렸어야 하는데 어르신을 믿은 거죠. 믿으면 안 되는데 어르신이 또 못 만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안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죠. 저는 또 어르신의 인격이.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럴 때 충격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좀 더 빨리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면, 문제의 싹을 빨리 잘랐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 그만두시기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적응을 어렵게 하셨고, 그리고 배회가 굉장히 심하시고,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신 것 같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으셨고, 그런데 이제 떠나보내야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거를 진작 좀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그만두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죠. 저희가 운영 규정에 그만두실 때는 5일 전에 말씀을 보호자는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심사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들은? 왜냐면 뭐 얼마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를 신경을 쓰고 다시 좀 더 깊게 저희가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던가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시간이 있었겠지만, 보호자님은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그만두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보호자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보호자님이 판단해서 센터를 결정하고 모시고 오고, 또 그만두실 때도 보호자님이 판단해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시죠.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시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많이 해봐요. 그 어르신 잘 계시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경험상 80% 이상이 잘 계시지 않더라고요. 뭐 며칠 만에 그만두신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어르신의 입장과 이 보호자의 입장의 견해차로 이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서로가 미리 알면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많이 마음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는 또 미이용 청구를 이제 하면 되는가 보다 했어요. 바로 안 가시고 예를 들어서 휴일 끼어서 한 이틀 정도나 뭐 한 일주일은 집에서 모셨다가 다른 기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계 기록지도 저희가 이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취소를 했는데,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사실은 뭐 금방 제가 알려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그리워지고 막 어르신이 많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잘 계시겠지. 마치 뭐 자녀를 두고 어디 막 긴 여행을 막 갔다 오는 것처럼, 그 밖에 나갔는데 그 또래 아이들 보면은 막 애가 눈에 밟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를 탈 때마다 이제 그 어르신이 여기 타셨었지, 뭐 여기쯤에는 내리셨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보내지 말아야 돼요. 잘 모셔야 돼서 잘 헤아리고 보호자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놓쳐서 많이 반성했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 많이 쓰고 어르신과의 늘 대화로 마음을 읽어드리는 심의라고 하잖아요. 의사도 그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자. 그런 뜻에서 저의 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